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댓글을 달으셔서 공감을 조금 많이 받는 질문들에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던 영상에 이제 제가 올라온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지금 공감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이맘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인데, 댓글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받은 영상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만들어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어린이집에 다닌 지 4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원에 가기 싫다라고 우는 경우,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초임 선생님이신데 참 난감하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공감이 쌓여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그 질문을 제가 태그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또는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하고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의 문제, 그 중에 또 하나는 친구와의 문제, 그 중에 또 하나는 부모님과의 문제. 이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는 긍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3가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입 원아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처음 원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또 이제 사용해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학기 초에는 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마다 재원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냥 다니던 아이니까 뭐가 뭐 크게 낯설겠어? 뭐 낯선 것이 별로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또 신입 원화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재원생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입 원화도 신입 원화지만 재원생들을 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도 원과 장소는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원은 똑같아요. 내가 다니던 유치원, 내가 3년을 다니던 뭐 어린이집, 또는 4년을 다니던 어린이집, 또는 2년을 다니던 유치원. 환경은 똑같지만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원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학기 초 이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원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재원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만약에 신입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 경우는 더해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익혔고 또 그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생일지라도 선생님이 바뀌었을지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긴장하거나 그렇게 크게 뭐 선생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않지만, 문제는 새로 오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처음입니다. 처음 선생님이고 새로 만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를 6년을 같은 곳에서 다녔는데 1학년 때 설렜던 것, 2학년 때 설렜던 것, 3학년 때 설렜던 것, 그리고 두렵고 떨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있으실 거예요. 6년을 다녔지만, 그 학교에 5년을 다녔지만, 4년을 다녔지만, 새 학년은 무조건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것들이 있다는 게 모든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하물며 초등학생들도 이런데,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감정인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긴장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 더 많은 신경을 써요. 나도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고 선생님하고 말도 하고 싶고 선생님이랑 의사소통하면서 좀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럴 경우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한 좀 불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원에 오기 싫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선생님과의 관계를 먼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이제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아이들은 학기 초에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세요. 그런데 학기 초에 아이들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본생활 무조건 학기 초에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학기 초에는 무조건,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첫 번째 그 목표로 두셔야 돼요. 재원생이건 신입원하건 똑같이 돌봐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3월달, 4월달 안에는 딱 내가 기본생활을 딱 잡아서 이 아이들이 딱 기본생활을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확실히 구분을 해서 훈육을 해야지. 이것은 3, 4월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 4월달 또는 길게 5월달까지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에 오기 싫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빨리 이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의 말을 좀 공감해주고 하셔야 돼요. 아이하고 절대로 학기 초에 힘겨루게 하지 마시고, 학기 중에라도 아이하고는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선생님과 힘겨루기를 원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힘겨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아이는 힘겨루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고집을 부림으로, 또는 선생님에게 내가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내가 이제 좀 선생님에게 관심을 좀 끌어봐야지라는 그런 부정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선생님과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엄마, 선생님이 무서워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선생님 무서워서 유치원 가기 싫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정말 선생님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핑계를 대는 것을, 선생님을 좀 빗대어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그냥 단순히 쉬고 싶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제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발현해서 엄마에게 좀 공감을 얻거나 엄마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을 때 부정적인 기제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선생님이 싫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또는 원이 재미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다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또는 유치원이 재미없어서, 어린이집이 재미없어서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들께서 취해주셔야 할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선생님이 무서워? 왜 무섭지? 왜 선생님이 무서울까? 선생님한테 엄마가 좀 친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게 하면서 아이를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무서워? 그래, 어떡하지? 그럼 알았어. 그럼 오늘은 하루 더 그냥 엄마랑 있자. 그러니까 언니 재미없고, 그래, 어떡하지? 오늘 바꿔야 되나? 선생님이 왜 그러지? 원장님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어머니가 나오신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이 부정적인 기제를 계속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나를 원에 안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 그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싫다고 하는 경우, 또는 원이 재미없다라고 하는 경우, 선생님이 왜 무서우셨을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선생님도 우리 누구누구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좀 무섭게도 하셨을 것 같아 라고 좀 긍정적으로 그것들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머니께 긍정적인 반응을 딱 보이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어머니들께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원에 오기 싫다고 할 경우에. 그럴 때 선생님이 그런데 누구누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누구누구 엄청 기다리시더라.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 좋아하시던데 선생님, 엄마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라면서, 그리고 누구누구 선생님은 참 착하신 것 같아. 누구누구 선생님은 참 친절하셔. 라고 아이에게, 엄마는 너는 부정적으로 말을 할지라도 나는 네 말에 그 부정적인 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 그러나 선생님은 또 이런 면들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너에게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면도 있어.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어머니가 좀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있거나 뭐 훈육을 통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두 번은 긍정적으로 좀 그것을 반응을 해주셔서 아이가 이곳을 내가 뭐 앞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뭐 원을 안 가거나 하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하셔서 좀 부탁을 해주세요. 좀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좀 달래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 친구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같은 이제 만약에 연령마다 한 마씩 있는 반이라면 그 연령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친구들도 그대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생각할 때는 4살 때 이런 성향의 아이였기 때문에 5살 때도 이런 성향일 거야. 4살 때 적극적인 아이였으니까 5살 때도 적극적일 거야. 4살 때 소극적이었으니까 이 아이는 놀이에서도 소극적인 면을 좀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또는 환경이 변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동안에 소심했던 것들이나 그동안에 좀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바뀌어서 다른 그런 반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쟤는 늘 놀이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애야.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쟤는 늘 놀이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던 애니까 쟤는 맨날 애기 역할만 시켜줘도 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5살이 되고 6살이 돼서 올라와 봤더니 이 아이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놀이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또 이제 늘 애기만 하던 아이가 엄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경우 이제 아이들 사이에 무엇이 생길까요? 힘겨루기가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나한테 늘 끌려오던 아이였는데 내가 늘 끌고 가던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저 아이가 저렇게 달라졌지? 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따라오질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원에 가기 싫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문제에서 너무 달라진 그런 아이들 성향의 문제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아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없었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이들 사이에 그동안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과 관계가 조금 안 좋거나 그 직장 동료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출근하기 싫거나 학교 가기 싫거나 했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랬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그 관계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그 관계를 얘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아이는 뺏어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인해서 누구 하나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원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문제도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요즘 이제 긴급보육이나 또는 이제 긴급 돌봄 때문에 아이들이 원에 가지 않고 오랜만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는 휴일을 많이 지내고 오는 경우일수록 또는 방학을 지내고 왔을 때 아이들이 오기 싫다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이가 정말 한동안 등원 안 하다가 오게 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힘들거나 또 집에서 편하게 있었던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기 싫은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 파악을 해보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세요. 어머니 누구누구가 한동안 쉬었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원하고 하는 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며칠은 조금 이렇게 적응하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할게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뭐냐면 원에 와서 이 아이의 생활을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아침에 오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너무 잘 놀아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쉬었다 온 것이 힘들어서 또는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랑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경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의 생활이 의기소침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친구들 눈치를 봐요. 평소에 놀이하던 아이가 좀 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친구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과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봐요. 선생님을.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할 때 좀 어색해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셔서 그에 맞는 처방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훈육이 들어가셔야 되고 기본 생활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재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원화도 그렇지만 재원생들도 빠뜨리지 마시고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좀 관계 형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친구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이 누구 하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똑같이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오기 싫다 한다면 이건 가장 쉬워요. 와서는 잘 지내니까. 그러면 그때로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오기 싫어하나 봐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아이가 원해 오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좀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학기 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기본 생활을 맞추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를 훈육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아이와의 관계가 단단해졌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훈육과 기본 생활을 잡기 위한 아이와의 힘겨루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주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생님 관찰을 그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아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와 조금 더 친밀감이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친구들과의 문제에서 조금 이제 서로의 그 생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마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쉬다 오다 보니까 엄마와 더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 끝나고 충분히 좀 많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원해 오기 싫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들 잘 관찰해서 그것을 좀 반영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댓글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께 궁금하신 것들 다 또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훈육에 관한 것들에 대한 좀 영상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훈육에 관한 영상도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